새벽 객주 안방에서 사내 하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. 방바닥엔 그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더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포교의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시신이 아니었습니다. 시신 옆 찻잔 하나, 그 가장자리에 묻은 붉은 자국이었습니다. 이 방에 어젯밤 누가 있었느냐? 문 밖에 몰려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짐꾼 하나가 흠칫 놀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. 밤중에 저 방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월아에게 쏠렸습니다. 그런데 월아는 울지 않았습니다.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아니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반쯤 열린 창문을 보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. 이 냄새가 아닌데. 포교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. 대신 찻잔을 집어들다 잠깐 멈췄습니다. 잔받침 아래 젖은 자국 하나가 동그랗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.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. 비단 도포를 입은 상인 하나가 들어서자 포교가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. 사내는 시신을 한 번, 월아를 한 번 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. 어젯밤 일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. 말이 끝나자 코끝으로 달큼하고 따뜻한 냄새가 스쳤습니다. 생강 같았습니다. 포졸들이 월아의 두 팔을 잡아챘습니다. 월아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끌려나가는 순간 딱 한 번 돌아봤습니다. 창문이었습니다. 새벽 바람이 드나드는 그 창문 아래 물기 어린 마루가 보였습니다. 빛 속에 누군가 서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. 찻잔이 증거다. 더 이상 볼 것도 없어. 최상주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.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. 그녀와 오래 안면이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제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지요. 월하의 눈이 최상준의 소매 끝에 잠깐 멈췄습니다. 젖어 있었습니다. 밤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관아 마당에 들어서던 월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. 포교님, 왜 이래? 어서 걸어. 제 찻잔 밑바닥을 보셨습니까? 봤다. 그게 어쨌다는 거요. 제 찻잔엔 낙관이 있습니다. 잔 안쪽 바닥에, 오른쪽 편에. 포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. 포교님이 들고 계신 그 잔엔 없지요.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. 포교는 소매 안에 든 찻잔을 천천히 꺼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. 비어 있었습니다. 낙관이 없었습니다. 제 찻잔이 아닙니다. 포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발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. 오가는 좁고 눅눅했습니다. 월하는 벽에 기대앉아 어젯밤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습니다. 저녁 문을 닫을 무렵 객주 쪽에서 사람 그림자 두 개가 지나갔던 것.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 생강 냄새가 났었습니다.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잠깐씩 스치는 그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. 묵직하고 건조한 종이 같은 냄새였습니다. 그 냄새는 부엌에서 나는 게 아니야. 며칠 뒤 동희가 면회를 왔습니다. 주인마님, 최상준이라는 사람. 그날 밤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포교한테 이미 다 얘기했대요. 남대문 밖 여각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요. 몇 시까지라고 했더냐. 이경이 넘도록이라고. 월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이경에
파루 소리가 울렸습니다. 성문이 닫히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최상주는 이경 이후 객주 안에 있었습니다. 동희야, 포교를 만나거라. 내가 할 말이 있다고. 동희가 포교를 찾아갔습니다. 포교님, 딱 한 가지만요. 이경의 파루가 울리면 남대문이 닫힙니까? 안 닫힙니까? 닫힌다.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못 나오고 밖에 있던 사람은 못 들어옵니까? 그렇지. 최상준 어른은 그날 밤 이경 이후에도 여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. 근데 저희 주인마님은 그 이후에 객주 안에서 그분을 봤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그날 밤 포교는 남대문 밖 여각을 혼자 찾아갔습니다. 처음엔 당연히 최상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경 이후를 묻자 여각 주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. 파루가 울린 후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. 최상준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 아침, 포교에게 상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. 월하의 처형을 사흘 안으로 집행하라. 누군가가 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. 포교가 월하를 직접 찾아왔습니다. 파루 얘기는 내가 확인했소. 최상준의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제 나도 알았소.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요. 알리바이가 없는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얘기요. 맞습니다. 월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. 포교님, 그 사람이 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?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알리바이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각 주인이 증언을 바꿨다는 건 처음 증언이 누군가의 부탁이었다는 뜻입니다. 자기 발로 가서 말을 맞춘 겁니다. 선한 증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포교는 한동안 월하를 바라봤습니다. 그 생각 냄새 얘기를 아직도 하겠소?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곧 알 것 같습니다. 사흘이요. 그 말이 문을 닫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. 그날 오후 동희가 잡혔습니다. 최상준의 상단 창고 근처에서 서성이다 붙들린 것입니다. 죄목은 증거 조작 시도였습니다. 월하는 오래 벽을 바라봤습니다. 최상준은 포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서둘렀습니다. 동희를 가둬버리면 월하에게 남은 연결이 끊어집니다. 처형일을 앞당기면 아무것도 확인할 시간이 없어집니다. 월하는 눈을 감았습니다. 생각 냄새를 다시 떠올렸습니다. 그 냄새는 밥상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. 불 위에서 볶거나 끓일 때 나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. 건조하고 묵직했습니다. 종이 같았습니다. 아니, 먹 같았습니다. 그때 그 선택이 떠올랐습니다. 다모로 일하던 시절, 항구에서 밀무역 장부를 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. 장부는 바닷바람에도 잉크가 번지지 않았습니다. 밀무역 장사치들이 쓰는 방습먹이요. 생강과 옷을 달여 만드는데 그 냄새가 독특해서 한 번 맡으면 잊지 못하지. 월하는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.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. 그 냄새였습니다. 객주 안방에서 맡은 냄새, 최상준의 도포에서 스친 냄새, 그날 밤 그림자 2개가 지나갈 때 바람결에 실려온 그 냄새, 전부 같은 냄새였습니다. 피해자는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. 월하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썼습니다. 장부, 밀무역, 피해자.
찻잔. 피해자는 최상준의 밀무역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. 그래서 죽었습니다. 최상준은 그 장부가 발각될까 두려워 방에 있던 월하의 찻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. 피해자 손에 직접 쥐어줬습니다. 증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. 사람을 만든 겁니다. 범인을. 월하는 포교에게 쪽지를 썼습니다. 장부를 찾으십시오. 생강 냄새가 나는 장부입니다. 그게 이유입니다. 포교는 그 쪽지를 받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. 처형일은 내일이었습니다. 포교는 쪽지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혼자 상단으로 갔습니다. 밤이었습니다. 상단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. 포교는 자물쇠를 보다 옆으로 돌아갔습니다. 환기창이 있었습니다. 그 틈으로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. 달콤하고 건조한 냄새였습니다. 생강 냄새였습니다. 창고 안. 비단필 뒤쪽 벽에 작은 나무 궤가 있었습니다. 궤 안에는 장부 2권이 있었습니다. 먹물이 번지지 않았습니다. 종이가 두꺼웠습니다.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손에 묻었습니다. 포교는 그 자리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.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거래처, 날짜, 금액, 그리고 마지막 장, 짧은 메모 하나. 상원가 김서방, 처리 완료. 아침이 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. 최상준이 체포된 건 날이 밝기 직전이었습니다. 포교가 장부를 내밀었을 때 최상준은 오래 침묵했습니다. 찻잔은 왜 그 사람 손에 쥐어놨소? 가장 가까운 데 있었소. 그게 전부였습니다.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.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물건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. 월하가 풀려난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. 동희가 먼저 나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울었습니다. 월하는 동희의 등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. 포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. 찻잔 얘기를 먼저 꺼냈을 때 들었어야 했소. 월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하늘을 한 번 봤습니다. 일화당으로 돌아오는 길. 저작거리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. 장수들이 소리를 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딘가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. 월하는 그 냄새를 한 번 깊이 맡았습니다. 생강이었습니다. 그냥 생강이었습니다. 부엌에서 나는 평범한 생강 냄새였습니다. 그때 그 선택으로 돌아가 봅니다. 월하가 끌려나가던 순간 포교에게 찻잔 낙관 얘기를 꺼낸 것.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포교는 파루 소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. 파루 소리가 없었다면 알리바이의 구멍도 없었을 겁니다. 아주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. 낙관 하나, 파루 소리 하나, 생강 냄새 하나. 최상준은 찻잔을 골랐습니다.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월하는 기억했습니다. 자기 찻잔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법이니까요. 일화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.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. 차가 끓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. 다음 이야기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크게 싸우지 않아도 끝내 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